자, 이렇게 지수가 현재 조정이 된 상황 속에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 대응책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이사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과 관련돼서 조정이 나온 상황, 대응책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게 전반적인 시장 조정 안에서 업종이 확실히 차별화되는 흐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 흐름이라고 하면 지수 대비해서 강한 업종, 그다음에 지수 대비해서 약한 업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지수 대비해서 강한 업종 같은 경우는 태양광, 풍력,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군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냈고,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 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기는 했지만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냈고, 방산 같은 경우도 원전과 비슷하게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냈지만은 조금 추세는 반납하는 모습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장 대비해서 약한 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그다음에 지수 특성상 비중을 30% 정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대형 IT주들이 약세를 나타냈었고요. 여기에 연결해서 플랫폼 기반의 사업을 영위를 하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분들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합산해서 성장주 형태를 가진 기업들도 주가가 약한 측면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지금은 지수 레벨단 또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중요한 점은 시장에서 지수단에서 첫 번째 하락, 첫 번째 하락이라고 하면은 지수가 상승을 하다가 또는 횡보, 즉 변동성이 적어졌다가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먼저 주도주군 같은 경우가 반등이 빠르게 나타나요. 그렇다 보니 어제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반대급부로 그러면 대형 IT라든지 성장주를 지금 매수에 진입해야 되나, 그런 점은 아닙니다. 지수단이 여기에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올 만한 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를 잡아주더라도 여기에서 종목별로 차별화, 업종별로 차별화가 나타난다는 흐름 하에서 대형 IT라든지 성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당장 매수가 아니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레벨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게 여러 시나리오를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 여러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그냥 단적으로 팩트 기반 없이 한 2,300이 가면은 종목이 다 밀리겠다. 그런 근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순환매가 나왔던 시점이 2,300대 중반의 지수입니다. 만약 시장이 만약에 2,300대 중반까지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강한 태양광, 풍력, 방산, 원전 이러한 종목들도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주도주 군들 중에서 말씀드린 업종이 15%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그때 지수가 2,350원일 거예요. 그런 국면에서는 먼저 낙폭과대주부터 반등을 시작을 하고, 뒤이어서 이게 다시금 태양광, 풍력 이러한 군 같은 경우는 주도주군에서는 20% 이내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지수단의 시나리오와 지금 현재 시장 안에서 주요한 업종들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특징적인 종목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지금 지수보다는 종목별 흐름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어제 미국 시장 흐름에서 중심을 본다고 하면은 에너지주의 강세였습니다. 에너지주의 강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제 유가가 한 3%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라크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했고, 다만 천연가스 가격은 장중에 유럽 쪽의 이슈로 천연가스 선물이 한 10%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복원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유가 천연가스와 관련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합병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합병 단가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드렸고 그 가격까지 도달한 이후에 지금은 가격 조정이 나와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에는 이벤트 요인으로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지금은 또 다른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는 광고를 가진 예전으로 치면은 상사업체 같은 경우가 유가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상사업체 같은 경우가 광고를 가진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통적인 상사업체 매출 구조를 보면은 매출이 한 1조 원대 나온다고 해도 한 영업이익이 한 1%대 이렇게 나오는 구조다 보니 1조 원대에서 한 1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이 흐름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로는 매출 레버리지의 발생이 쉽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만큼의 매출원가 발생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냐 이 측면을 본다고 하면은 상사업체들이 기존에 광고를 보유하다가 고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매각을 하고 거의 유통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스를 예로 들면은 가스에 대해서 생산하는 업체와 이 수요를 가진 업체의 중간 유통의 마진을 떼어먹는 구조다 보니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됐고요. 근데 다만 지금에서 다시금 집중이 되는 이유는 분류예산 측면에서 눈으로 보이기에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PBR 기준으로 0.2배, 0.3배 이 정도 수준에 있다 보니까 다시 주목이 되고 있고 다만 이게 차별화돼서 살펴봐야 될 게 광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단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좀 비싸게 거래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이러한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극히 떨어질 수 있음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S오일 정유업체 이런 군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정유군 이런 군에 접근하기보다는 정유와 천연가스가 좀 함께 이렇게 사업을 영위해서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군, 이 에너지군 중에서 광고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에 변동성이 있어 왔어요. 그렇다 보니 좀 급한 추격보다는 한 27,000원 수준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거기에 따른 특징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350원에 거래를 좀 마쳤습니다. 환율이 또 한번 오르면서 수급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일 텐데요. 관련돼서 연고점을 또 경신한 환율, 거기에 따른 시장 분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단적으로 환율을 볼 때 시장 참여자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가 원화절하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시장에서는 환에 대한 부담을 느낀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매도세가 일관되었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의 조정은 좀 연속돼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의점을 계속 내비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해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경우가 나타났을 때 환율 같은 경우 한 1,350원을 넘어서서 한 1,400원 이 이상으로 갔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 조금 예의주시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의 환율 흐름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달러 측면이 지속되는데 달러 인덱스 통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로화고요. 그 다음에 유로화 다음에 좀 비중이 그 다음으로 기여를 하는 게 엔화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유로존 쪽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부채라든지 그런 요인을 감안을 했을 때 쉽게 그러한 정책을 단행을 했다가는
조금 나라별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 유로화 같은 경우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같은 경우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비추어서 신흥국 화폐 같은 경우가 동반해서 각국에서 약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흐름이다 보니까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해서 보면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매도 같은 경우도 그 환율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적음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는 우리나라만의 시스템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이 발생에 대해서는 좀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CDS 프리미엄 이런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점에서도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환율 측면은 약간 지금의 금리 인상기라든지 자금 회수기를 반영을 하고 달러 인덱스의 특성상 달러 강세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환경으로 촉발된 점이지 우리나라의 시스템 리스크와는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시장 자체는 환율에 대한 경계심,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좀 개별적인 업종, 종목에 더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저희가 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BH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한 종목인데 다시 언급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 자체는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대표적인 업종 안에서 1등주 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시장 대비해서 주가 같은 경우도 강세를 나타낸 흐름이었고, 본전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 내용이 크게 변한 점은 없지만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1등주를 보자, 이 생각으로 좀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가격 접근은 상승할 때 따라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한 9,400원대 이 정도 가격대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고, 오늘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BHI 두 종목 다 손절 기준은 한 5% 정도로 타이트하게 지킨다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